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어디선가 이미 만난 것 같은데? 혹은 왜 나는 항상 이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사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전생에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 특히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운명적 만남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을 배우고 성장하고 마음을 닦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 연인을 우연히 만나거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또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갈등이 생기죠. 그건 바로 전생의 감정이 아직 마음속 어딘가 남아있어서예요. 좋았던 기억, 후회, 미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금의 관계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 현생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안과 성찰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왠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나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순히 운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닦는 기회로 바꾸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작은 실천 하나만이라도 따라해 보세요. 분명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과 몸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운 삶 속에서 과거의 인연과 업카머를 이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업은 단순히 죄나 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생각, 말, 행동들이 쌓여서 다음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업은 좋은 인연과 기회를 가져오고 풀리지 않은 감정이나 미련은 다시 만남과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마주하는 관계도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전생에 깊은 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감정이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서 현생에서 끌리거나 때로는 알 수 없는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과 감정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우리 삶 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겪는 이 사람과의 관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전생에 내가 남긴 마음의 흔적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전생의 사랑과 인연이 현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보면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계속 떠올려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열리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을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설마 그 사람이? 하고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 또는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이 반복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생에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다시 만나도록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다고 해요. 그 인연 속에는 사랑과 미련, 후회, 감사, 아쉬움 같은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복하고 설레는 만남으로, 때로는 반복되는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전생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지만 어떤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던 연인이 현생에서 친구로, 혹은 직장 동료로, 혹은 우연히 마주친 이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익숙한 느낌이 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끌리는 감정이나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전생의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좋았던 기억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풀리지 않은 미련이나 후회는 갈등을 만들죠.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엮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만남이 단순히 운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과 자기 성찰의 기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걸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관계를 바라보면 단순한 끌림이나 갈등이 아닌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자주 설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순히 감정대로만 움직이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조금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모든 만남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걸 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져요. 첫 번째, 현생에 바로 이어진 깊은 인연이에요. 말 그대로 전생에서 이어진 사랑이나 정이 그대로 현생으로 이어진 경우죠. 예를 들어 전생에 깊이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연인이 현생에서 배우자나 오랜 친구, 동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서로 배우기 위해 잠시 만나는 인연이에요. 이 유형은 오래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남이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예를 들어 전생의 연인이 잠시 친구나 동료로 나타나서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몰라 혼란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이 만남이 나에게 중요한 배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인연이지만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만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감정적인 끌림이나 갈등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이나 미련을 내려놓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비록 관계가 길게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면을 성찰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설령 갈등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호기심과 감동이 함께 느껴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마음속으로 살펴보세요.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나 반복되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나요? 왜 어떤 사람과는 자꾸 부딪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질까요? 사실 이런 현상에는 전생의 기억과 감정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전생에서 남긴 사랑, 후회, 미련, 감사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현생에서 특정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생에 깊은 사랑을 나눴던 사람과 현생에서 우연히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끌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반대로 전생에 풀리지 않았던 갈등이 있는 사람과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반복되는 싸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겪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왜 나는 항상 이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왜 이렇게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중요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복되는 갈등이나 끌림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습관과 반응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상대 때문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 때문이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생의 기억과 감정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 알아차리고 필요하다면 내려놓거나 바꿀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리자면 다음번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반복적인 갈등이 생길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 전생의 감정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생의 연인과 현생에서 만나게 된 인연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곤 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 남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닦아라.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결국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뜻이죠.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나면서 우리는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설렘, 그리움, 후회, 미련, 때로는 갈등까지. 이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닫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 나와 상대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할 때 그저 화를 내거나 마음 상하는 대신 이 사람과의 만남은 내 마음을 배우고 다스리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갈등이 더 이상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배움과 성찰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다스려진다라고 하셨어요. 즉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살피고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강한 감정들, 설렘과 갈등, 미련과 후회까지 모두 내 마음을 닦는 연습으로 삼으면 관계가 한결 가벼워지고 내 삶도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잠시 멈춰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집중해 보세요. 분명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나면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자꾸 이 사람에게 끌릴까? 왜 늘 같은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생에서 인연을 제대로 만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릴 때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만날 때 생기는 갈등이나 설렘은 단순히 상대방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 미련, 집착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 나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내려놓음이에요. 과거 전생의 연인과 관련된 기억 혹은 현생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때때로 마음의 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면 마음은 계속 무겁겠죠. 용서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나는 이제 이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관계도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법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고 내 감정을 충족시키려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면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갈등과 혼란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리자면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살펴본다. 내 마음의 반응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한다. 필요하다면 내려놓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린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현생의 인연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서 우리가 겪는 감정과 경험은 단순히 설렘이나 갈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하며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어요.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생의 인연은 나에게 거울이 되어주거든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마음의 습관과 집착, 미련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흔히 상대방만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내 마음속 미련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그 깨달음이 바로 삶의 교훈이고 내면 치유의 시작입니다. 또한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인연의 소중함과 순간의 가치입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인연은 삶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는 배움을 얻고 마음을 닦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별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을 제안 드릴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오늘 나는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내면의 평화와 치유를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전생의 연인을 만나는 이유는 단순한 재회나 감정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닫고 삶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으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감정과 관계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생의 연인을 만나게 되는 이유와 그 관계에서 배우는 교훈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인연을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시니어 여성분이 있는데 오랜 친구 같은 남자 지인에게 왠지 모를 끌림과 갈등을 동시에 느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상에서 배운 방법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죠. 첫 번째 행동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상대가 한 행동에 감정이 흔들릴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원인을 알아차리면 불필요하게 상대를 탓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행동은 자기 성찰과 기록이에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적다 보면 반복되는 갈등이나 끌림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을 알게 되면 마음을 조절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생겨요. 세 번째 행동은 작은 배려와 용서 실천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바로 화내지 않고 이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하구나, 이해해주자 라고 마음속으로 다독이는 거예요. 이 작은 용서와 배려가 쌓이면 관계 속 갈등이 줄고 마음의 평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 여성분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처음에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던 관계가 점점 편안하고 따뜻하게 변했다고 해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전생의 연인과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훈까지 다뤘죠. 먼저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생의 깊은 감정과 인연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특정 사랑과 엮이도록 이끕니다. 설렘과 끌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갈등까지 이 모든 감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배우고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인연의 유형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현생에 바로 이어진 깊은 인연, 서로 배우기 위해 잠시 만나는 인연,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만 만나는 인연.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의 반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배움과 성찰의 기회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전생의 기억과 감정이 현생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이야기했죠. 반복되는 갈등,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마음속 미련과 집착.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거나 감정이 흔들릴 때 내 마음속 전생의 흔적이 이런 반응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운 핵심 교훈도 기억하세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닦아라.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고 마음을 성찰하며 작은 용서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전생의 연인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랑과 갈등, 설렘과 혼란, 이 모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으로 삼는 순간 관계가 한결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실제 적용 방법도 기억하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관찰하기. 하루 5분 내 감정을 기록하고 패턴 알아보기. 작은 배려와 용서 실천하기. 이 세 가지 행동만 꾸준히 실천해도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서 겪었던 불안과 혼란이 점차 사라지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가며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느낀 감정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방법을 실천해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런 작은 나눔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삶과 마음의 평안을 주는 불교 지혜, 전생과 현생의 인연 이야기, 그리고 실천 가능한 마음 다스리기 방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생의 연인을 통해 배우는 교훈, 관계 속 자기 성찰, 마음 닫기의 중요성. 이 모든 내용을 천천히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내 마음을 살펴보고 다스리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전생의 연인을 만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반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고 성찰하며 평안을 얻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교훈과 실천 방법을 삶 속에서 하나씩 적용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감동, 그리고 작은 호기심과 설렘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고 소중한 인연과 자신을 이해하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